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세미나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고요. 이름은 최인규입니다. 저는 지금 암벽을 이제 한국등산학교에서 100기에 입학을 해가지고 배우고 있는 그런 단계이지만은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백패킹 위주로 이제 산을 주로 이제 많이 갔는데 제가 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첫 번째가 지금 이 산을 통제하는 관련된 법률이 자연공원법과 산림청에 관련된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들이 개정이 될 때 이전에 산악인 단체에서 그 입법과 관련된 의견을 반대 의견을 낸 사례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잠시만요. 네. 몇 가지 질문이 있으신데 혹시 발표자나 누구를 지목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건. 네. 네. 그럼 지금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 발표자 중 한 분께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래도 될까요? 네. 네네. 제가 법 전공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법 전공에서도 이 전문적인 부분이나 정확한 부분은 사실 저도 모르는 게 많고요. 과거에 이제 저희 선배님들 이제 대부분 선배님들이 말씀드린 게 제가 처음 사내 달부터 정치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이념을 좀 갖고 있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자연공원법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직접 참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자문기관에서 법 전공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고, 그리고 전혀 없지는 않았을 테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서 이걸 개정하는데 동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문기관을 통해서 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자연공법이 외국에도 있잖아요. 외국에도 같은 사례를 같이 그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미리 알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회의록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입법하기 전에.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면 저희가 회의할 때부터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러니까 제가 제일 화났을 때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흡연은 산불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인지하고 있지만 음주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나? 그것도 벌금을 뭐 몇백만 원씩 하고. 근데 그 이모경 의원이 의안 발의했었을 때 그 회의록을 보면 좀 기가 찹니다. 뭐냐면 일단 벌금 높게 때리면 안 할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음주에 대해서 자기결정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전부 다 범법자로 보는 그런 개념도 있어서 불만이 있었지만, 뭐 술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지금 허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근거 법조항도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상정이 됐는지 찾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면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거를 뭐 제지할 수 없었는지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시간도 있고 법조항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린 건데, 산 또는 산악과 관련된 법적 단체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단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법정 단체는 관련된 자연공원법이든 무슨 법이든 정부에서 입법을 할 때 반드시 그 해당 법과 연관된 법정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부 환경부든 행안부든 어찌됐든 얘네 그 해당 정부 부처에서 법을 개정할 때는 본인들이 원하는 의도대로 법을 바꾸기 전에 그 관련된 협찬태들의 의견을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와 산과 관련된
법정 단체가 어느 곳인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좀 아는 대로 말씀을 네, 네, 드릴게요. 네. 그 법정 단체라는 게 이제 그 대한산악연맹, 네, 그리고 한국산악회도 사단 법인이고 네, 사실은 사단 법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개정하고 할 때에는 사실은 산악단체 자문을 구하고 네. 공청회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법들이 개정되어 올 때에 산악인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5월 2일 날 그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하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같이 하고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등산 허가제 관련된 법을 만들었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산을 잘 안 다니셨던 분들이 이 허가제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간과에 무관심하고 방치되었던 부분들이라서 그게 지금 와서는 이렇게 이제 괴물이 돼갖고 저희들을 옥죄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부끄럽고 반성을 하는 그런 차원이고 법정 단체라는 거는 산악의 법정 단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산악 단체를 아마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산악 관련된 법에 공청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의견을 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마지막 법-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교재 그 세미나 자료집에 그 37페이지 중간 정도에 예전엔 그 국립공원 시민연대에서 그 환경부를 대상으로 자연공원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보니까 이게 그러면 이 법적인 내용을 환경부에서 유권 해석을 해준 게 이렇게 어떤 이 기간을 통제하고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법 지식은 그러면 그러니까 법을 환경부하고 이 법을 어느 공공기관에서 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은 해당 부처 간에 법적인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상변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너네 두 기관의 의견을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를 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게 해주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꼭 밟아서 이거 좀 조금이라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국등산학교 수강 중이라고 하셨는데 열심히 다니셔서 나중에 꼭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자 있으실까요? 네,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은 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대학산악연맹 소속이고요. 한양대학교 산악회 회원입니다. 아까 신고제 등반 허가 신고제에 대한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신고제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뭐 이런 어떤 제도이면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우리 등산을 갖다 꼭 우리 산악인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 뭐 인터넷 산악회도 많고 뭐 개인적으로도 많이 댕기고 뭐 이러는데 그 신고제가 완전히 다 그게 폐지가 된다면 이건 이제 제 개인 의견이 중론은 아니고 제 개인 의견인데 신고제가 완전히 폐지가 된다면은 그런 거에 대한 대응, 그런 어떤 이제 무분별한 사람들에 대한 그 대응,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미국이나 무슨 어떤 다른 데도 가면은 이제 입산 등록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 이제 그런 어떤 등록 관계라든가 이런 제도 같은 게 완전히 무조건 그냥 신고제를 폐지하라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보관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게 이제 그 보관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몇 년 전에도 인수봉에서 사람이 한 명이 떨어졌어요. 보니까는 저희가 하강하기 전에 보니까 12명의 인원을 이제 데리고 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때 워낙 그 하강 부위가 복잡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떨어져서 사망을 했는데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한 명도 없어갖고 이제 뭐 구조돼 있던 친구와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내려왔었는데 이거는 어느 특정한 뭐 집단을 말씀을 지칭하기가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람들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냐면 제도권에 있는 산악단체에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설악산에 오거나 암벽 등반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하겠다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게 3년 전의 일이었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등반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을 너무나 모르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을 때 나왔던 대안이 등반 윤리의 제정입니다. 그 속으로 해서 그분들을 우리와 같이 만들 수가 있지 제도권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들어온다라는 거는 그분들의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의 대안으로 가야지 되고요. 신고제가 폐지가 되면은 무분별하지 않느냐 하지만 87년도 이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생기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등반을 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산장에다가 저의 경로를 적어놓고 갑니다. 즉 대암산악회 박인천 몇 월 며칠 날 여길 가는데 수령동 대피소에서 다음 행선지가 용화장 성월에서 희용각으로 간다. 칠판에 적어놓으면 그 뒤에 오셨던 분들이 대암에 누가 이렇게 갔구나. 또 우리 팀이 오면서 얘가 일로 갔네. 사고가 나면은 구조대들이 이 사람의 행선지를 그런 식으로 파악해서 이제 구조활동을 했는데 허가제가 폐지된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신고제라는 부분은 우리가 몇 명이 며칠 날 어디로 해서 어떻게 등반을 가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신고제는 저희도 용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신고제를 빌미로 해가지고 인원을 통제한다라는 거죠. 장군봉에 작년에는 15명이었습니다. 하루에. 월추산 같은 경우 매봉은 인수봉만 해요. 매봉이. 하루에 등반 인원을 15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 신고제지 그런 인원 제한 자체가 이미 허가제보다 더하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가고 싶은데 신고를 했는데 인원이 끝났다. 허가제와 뭐가 다를 바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활동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장군봉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 15명을 제한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가지고 만약에 혹시나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거기가 굉장히 붐빈다든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아까 신고제가 아니더라 신고제라는 건 뭘 신고한다가 아니라 등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 아까 어디 옛날에 우리가 어디 가면은 이렇게 칠판에다 적어놓고 간 건 이제 일종의 이제 그냥 노트식으로 다 적어놓고 간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그거를 폐지하자고 해야지 그런 대안 제시 없이 그냥 무조건 다 폐지하자 그러는 거는 관리공단 쪽에서도 좀 굉장히 좀 난해한 이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관리공단에서 인원 제한을 하겠다는 주 이유 중에 하나가 일몰 전에 하산을 해야 된다는 국립공원 자연공원법인가에 나와 있는 야간에 등반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들어서 사람이 많으면 일몰 전에 하산을 못하니까 인원을 통제하겠다는 건데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는
저희가 만약에 장군봉을 갔는데 제가 만약에 뭐 히말라야 방랑자나 거길 등반하려고 갔어요. 앞에 등반팀이 있으면은 저는 다른 루트를 갑니다. 왜냐면 저희도 빨리 등반을 끝내고 서울로 올라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등반 인원이 많으면 다른 쪽으로 또 등반 제한지를 찾아가지 거기에서 무작정 기다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여지껏 한국에서 등반이 이루어진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경험적인 과정에서 나타났던 질서입니다. 근데 그런 질서가 요즘 와서는 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 선언에 보면은 등반 윤리와 행동 강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채택을 하고 또 등반가들 또 산에 다니는 분들이 합의를 본다 그러면 그런 거는 충분히 저희가 그 대안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모든 내용이 등산 윤리 강령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자는 그런 얘기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하여튼 잘 저거 해가지고. 네,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제 원고에 보면 이제 부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작이가 이제 뭐 진정 부작이라는 게 있고 부진정 부작이 이게 뭐냐면 수영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자기 제자가 물속에 이제 빠졌는데 구해주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네. 근데 저는 수영을 못하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딸이 물에 빠졌는데 못 구해주면 저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부작위 위법을 진정 부작이라는 위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쓰레기를 치워야 될 때 치우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모든 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왜 야간에 산행을 하면 위험하죠? 그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희도 야간에 산행해서 야간에 늦게 내려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치지 않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다친다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그것도 일반인과 오늘 처음 산에 간 사람과 전문 산하기를 같은 선상에서 보고 그걸 법을 만든 거죠. 그 잣대를 통해 가지고 통제를 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허가라든가 신고제 문제가 꼭 사전 신고를 해야 되는지 어떤 이유가 있다면 사후 신고해도 되거든요. 뭔가 원하는 게 그런 거라면 다른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석사는 산악 스포츠 관련된 법정 연구였고 그다음에 박사는 스포츠 클라이밍 관련된 법정 연구였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근거 자료도 없고 그리고 어떤 조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제일 흔한 게 만족도 조사라든가 아니면 선호도 조사라든가 미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청을 해서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산에 관련된 사람들이 원하는 뜻이 뭔가 바라는 게 뭔가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고 정말 야간의 산행이 위험한 건지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없이 인과관계가 설명이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정해진 대로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가 되는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되는 그 다음에 조사가 정확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요. 혹시 또 이 의견에 반론이 있으신 분은? 아니요, 뭐 저는 반론이 아니고 다른 얘기를 좀 제가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중앙대 산악부 이재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겪었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대피소 운영에 대한 문제와 경험했던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 주제는 지금 법을 바꾸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두 가지. 우선 제가 경험한 거는 지리산 종주를 하는데 산장을 그러니까 대피소를 꼭
묵어야만 되는 상황에서 뭐 그때 시즌에 갔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약을 해도 2분 만에 그 대피소가 거의 다 마감되는 그런 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는 사람 지인을 만났는데 얘네들은 뭐 희낙낙 잘 왔어요. 그래서 너네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뭐 반땡땡이라는 그 안내산악회에 예약하면 다 간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걔네들 그러고 나서는 그 뒤에 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뭐 예약을 하면은 다 몇 명밖에 못 하는데 버스 몇 대를 동원해서 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뭐 컴퓨터를 해킹하나 조작하나 뭐 하여튼 그런 의심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대피소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운영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지금 허가제를 어떤 안내산악회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뭐냐면은 법을 바꾼다는 거는 뭐 꼭 해볼 만한 일이지만 지금 당장 뭐 내년에 닥치고 뭐 하는 거를 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협상을 해서 실질적인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사용하는 운영에 대해서는 산악회가 뭐 연맹도 좋고 뭐 북한산 같은 경우에 서울시 연맹이 한다든가 대학산악 연맹이 한다든가 하는 아니면 뭐 설악산이든지 지리산이든지 지역 연맹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알프스나 이런 데들은 산장 운영이며 모든 운영들이 알파인 클럽들이 국가의 어떤 산악계가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관주도로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산악계가 그런 운영을 그러면 뭐 법 같은 경우에는 자연보호를 하고 국립공원이 하고 그거를 운영하는 거는 산악계가 하면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우리의 어떤 맞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아주 좋은 말씀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법을 폐지를 하든 개정을 하든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뭐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고 당장 눈앞에 와 있는 허가 앱은 내년이 되면은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이제 그러고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과 협상을 통해서 이거를 뭐 연장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국립공원공단 또는 환경부나 이런 쪽은 이미 10년의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산악인들이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알았어 살짝 밀어주고 연기를 시켜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플랜대로 와 있어요. 현재 5월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원주에 있는 분이 설악산에 자기네들이 등반 허가를 신청했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소공원서부터 등반지까지 갈 때까지 등반하고 내려올 때까지 휴대폰을 켜놔야 된답니다. 맵을 틀어놔야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3년 전에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주장했던 내용이고 곳곳에 GPS를 설치를 해갖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문자가 오면 나 누구 등반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줬는데 이제는 가서 찍어야 돼요. 제 휴대폰으로. 찍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안 왔다. 이제 가면 갈수록 저희가 전자감시기를 발에 차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이제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저희가 아무리 작년부터 안 된다고 했을 때에도 뭐 시범운영입니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로드맵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상해서 물론 저희도 협상을 하고 시위를 하고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허가제를 폐지해야만이 저희의 발에 전자 팔찌가 벗겨져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싸워나가는 과정들이 단순하게 협상이나 시간 끌기가 아니라 뭐 시위라든가 1인 시위라든가 통해서 대국민 홍보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병행하면서 앞밖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방법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산과 등산학회 최종기 회장님의 고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최준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등산연구소에서 오늘과 같은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진짜 이런 세미나가 열리고 좀 더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냐면 이 산에 관하고 산에 관련된 이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이분들도 하나의 그 이익 집단의 한 소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산을 찾는 그 이익 집단으로서 그 이익 집단의 합리적인 의견을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그런 통로가 없었죠. 이런 토론이 없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산악인들이 이 국립공원에 가서 훼손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평가나 이런 부분을 정당하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낚시 인구가 굉장히 많죠. 낚시 인구가 등산 인구보다 많다고 그러는데 그 낚시에 대한 규제를 여러 가지로 이 정부 부처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 낚시 동호회나 낚시 관련한 단체들이 국회 로비를 통해서 그걸 막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등산도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서 그런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서 이제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자연공원법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추진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그 자문기구들이 여럿 있는데 거기는 여러분 국시모 같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같은 시민단체도 있고 또는 그 환경생태학회라든가 이런 그 관련 단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해서 그걸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산악회는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그냥 일부 이제 자문위원들이 국립공원 자문위원으로 가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됩니다. 더구나 이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산악회에서도 그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한 어떤 안을 가지고 환경부나 기타 국회나 이런 데 가서 충분한 논의를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존의 대한산악연맹이라든가 한국산악회라든가 일종의 대학산악연맹 이런 좀 대표하는 기관들이 그런 과정과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보다는 등산 실적 이런데 더 우선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어떤 우리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로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하시는데 이제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케이블카가 놔지기 때문에 설악산을 갖다 국립공원에서 해제해야 한다. 그거는 더 강화를 시키든가 그래야지 해제할 상황이 아닙니다. 또 북한산을 해제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산에 더 엉망이도 아예 그러면 더 큰 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발표해 주시고 그래서 참 좋은 발표가 되고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아쉬운 거는 사실은 대한산악연맹이라든가 서울시연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와서 그런 분들이 그 입장도 좀 발표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 대표들에서 제대로 된 포럼을 국회에서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의견 전달이 좀 제대로 되게끔 하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산악인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정책이라던가 네, 변화되는 부분에 계속 주시를 하고 또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산악 단체들도 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반론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이만 네, 저희 세미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일 또 휴일인데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조심해서 잘 돌아가시고 또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발표자분들하고. 네. 할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잠시 좀 앉아주십시오. 네, 저희 오늘 네, 산악인 알겠습니다. 산악계 큰 어른이시죠. 저희 이용대 선생님께서 또 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그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는 데서 왔는데 뭐 발표자나 질의자나 다들 진지한 내용을 가지고 토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결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실은 무슨 결론이 도출돼야 하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것까지 좀 가발을 하시고 질의를 한다든가 발표를 해주세요. 네, 저희는 또 가을에 더 좋은 주제와 그리고 더 나은 이런 세미나를 준비해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